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참패 후에도 대통령의 행보는 여전히 일방통행으로 총선 민심을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김종철 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한 것을 예로 들며 이러한 인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을 중요 포지션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출소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러한 인사가 정부의 방탄 의도를 나타내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검찰총장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검찰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타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이 임박했음을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결을 계속하며 오만하고 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보다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이것이 정부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라인 앱에서 발생한 이용자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자본관계 재검토 등 행정 지도를 내린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조치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외교 결과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을 따져볼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조국혁신당은 독도를 방문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야 나서는 정부의 태도가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반일 이슈를 조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정치권에는 초당적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네이버와의 지분 매각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비판 사이에서 펼쳐지는 복잡한 외교적 고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예상 성장률은 현재 2.5%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3월의 예상치인 2.1%에서 0.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원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국내 총생산 GDP의 강한 실적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수출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1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1.3%를 기록했다며 글로벌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은 가운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한국은행은 오는 16일과 23일 각각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서 중반 2%대로의 성장률 상향 조정이 예상되지만 내수 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품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건설 수주액도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시사하며 전반적인 내수 위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올라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법인 쿠팡 INC와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하며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는 해외 거래와 관련된 역외 탈세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비정기적 특별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쿠팡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의 일환이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또 다른 법적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중도해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자체 상표 상품의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비용을 전가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가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향후 대응과 법적 결과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식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즉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한 ATS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TS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한국거래소와 함께 운영되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하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욱 유연한 거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20에서 40% 낮은 매매 체결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은 투자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환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건강보험증의 도용이나 대여를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 등은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다른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14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층 강화됨을 시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 전반에 걸친 관세 정책을 재검토해왔으며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인상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이어 다시 한번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친환경 제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관세 인상이 미국 소비자와 중국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경북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려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